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밤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격이지요.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제가 들려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이 땅 어딘가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찬바람이 마른 억새 사이를 스치며 울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산비탈, 다른 집들과는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초가집 한 채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처마 밑에는 온갖 약초들이 가지런히 매달려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짙고 쌉싸름한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방 안,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묵묵히 약절구를 찍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담이었습니다. 담이는 온종일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말리고 빻았습니다. 쿵, 쿵 울리는 절구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말벗인 듯 했습니다.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여인의 왼쪽 뺨을 뒤덮은 커다란 붉은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꼭 설이 맞은 단풍잎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붉은 점을 불길하다 여겨 담이를 단풍잎 귀신이라 부르며 쉬쉬했습니다. 멀리 마을 안쪽에서는 안악들의 다듬이 소리와 함께 저녁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며 웃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언제나 담이의 집 울타리 앞에서 뚝 그치곤 했습니다. 담이는 말없이 절구질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뱃돌 아래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과 쌀쌀한 날씨에도 꿋꿋이 자라나는 저 밭두렁의 약초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담이는 직접 캐서 말린 약초 뿌리를 지게에 가득 지고 이른 아침 장터로 향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터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비릿한 마른 생선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 왁자지껄한 흥정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담이가 들어서자 그녀의 주변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뺨을 힐끔거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담이는 애써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가운데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약재상을 독점하고 있는 황 촌장이 건너편 박서방댁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외상을 달라고 해 내년 새끼가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당장 약값을 내놓지 않으면 내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갈 줄 알아. 박서방 댁은 어린아이를 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촌장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가 밤새 불덩이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읍내에서 품삯을 받아오면 그때는 꼭 흑흑. 황 촌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내민 빈손을 뿌리쳤습니다. 찌끄럽다. 내년 딱한 사정 들어주다간 내 곡간이 거덜나겠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누구 하나 감히 황 촌장에게 맞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담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 촌장의 눈을 피해 조용히 박서방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게에서 정성껏 다듬어 종이에 싼 꾸러미 하나를 몰래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데 쓰는 아주 귀한 뿔이었습니다. 박서방댁이 고마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을 때 매섭게 그들을 지켜보던 황 촌장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 재수없는 것이 남의 장사를 망치려 들어. 황 촌장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담이의 지게를 발로 찼습니다. 수십일간 정성 들여 말린 약초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내년에
그 불길한 낯짝 때문에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드는 게다 감히 내 귀한 약재 앞에서 알짱거려 당장 이 장터에서 꺼지지 못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둘러쌌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흙먼지가 묻은 약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나 분노보다 더 깊은 체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흙이 묻은 약초를 쓸어 담는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겪은 수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혹독한 겨울이 산자락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더 이상 마른 억새 사이를 스치지 않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미불처럼 세상을 하얗게 덮는가 싶더니 이내 맹렬한 눈보라로 변해한 지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미는 낡은 초가집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리자 지프로 엮은 줄로 문틈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땔감이 떨어져 방 안에 냉기는 밖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굴러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일까?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 늘 약초를 캐러 가던 그 길 어귀에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보라에 쓰러진 나무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눈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그 형체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그를 오두막 안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다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남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찢어진 옷은 분명 값비싼 비단이었으나 지금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되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가슴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상처는 이미 흉측하게 골마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눈밭을 물들였던 것입니다. 다미는 곧장 마지막 남은 장작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술병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내고 늘 곁에 두던 약초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지혈을 하고 고름을 빼내는 약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어 상처에 정성껏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쓴 해독 약재들을 골라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곧 피비린내 대신 씁쓸한 약초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방 안을 헤매다 등불 아래 앉아 약을 적고 있는 다미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뺨을 뒤덮은 붉은 단풍잎점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훈련된 자의 경계심과 본능적인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도 없었고 이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미는 그저 묵묵히 달인 약을 조금씩 그의 입에 부어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다미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끓인 물로 그의 몸을 닦아주고 묽은 보리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고 조심스럽게 상처에 붕대를 갈았습니다. 남자는 깨어났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다는 듯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미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비좁은 오두막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미가 약초를 써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남자는 한양의 무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날 밤, 다시는 그 무엇도 마음에 담지 않으리라. 정칭이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맹세와 달리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다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약초를 다듬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삭이듯 겨우내 잘 버텨주었구나 하고 다정하게 말을 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밤늦도록 등불 아래 앉아 자신의 찢어진 비단 옷을 꼼꼼하게 꿰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깊은 밤, 아궁이 아붕크리고 앉아 가만히 불씨를 바라보며 내쉬는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붉은 점은 처음 보았을 때의 흉측함 대신 그저 그녀의 일상, 그녀의 고단함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무영의 상처는 다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꾸준히 나아갔지만 세상의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오두막 안에서 각자의 침묵을 지키며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밖에서는 거친 바람 소리보다 더 절박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다미아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장터에서 만났던 박서방댁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미는 망설임 없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보라와 함께 박서방댁이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아이는 축 늘어져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황 촌장의 약을 사흘이나 다려 먹였는데 하도가 없어요. 이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그녀는 다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무영은 방구석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회복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잠시 창백해진 아이의 입술을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방 안쪽의 작은 나무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괴짝 가장 깊숙한 곳, 고운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마디만한 작지만 단단한 산삼이었습니다. 무영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정도의 산삼이라면 한양의 귀족들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미는 가장 아끼던 그 산삼을 주저없이 약탕기에 넣고 물을 부어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그녀는 박서방댁의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작은 손과 발을 쉴 새 없이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야, 이 산만 넘으면 꽃 피는 봄이 온단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정직한 목소리에는 간절한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궁궐의 어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약재를 쓰고 복잡한 의술을 논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다미의 눈에 서린 저 절박함과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보았지만 다미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다미는 아이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려 뜨거운 약물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멈춘 듯 했던 아이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콜록콜록 아이가 거친 기침과 함께 검붉은 것을 토해내고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방 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 다미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다미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냈다는 소문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황 촌장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감히 그 재수 없는 계집이 내 밥줄을 끊으려 해 자신의 약이 쓸모없었다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장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단풍잎 귀신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황 촌장은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그것은 요사스러운 주술입니다. 그 계집이 아이의 병을 일부러 악화시켰다가 제물로 바치려던 산신령을 달래서 살려낸 척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뺨에 있는 흉측한 자국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가 끼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전염병보다 빨랐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황 촌장의 말에 쉽게 선동되었습니다. 맞아. 그 계집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 당장 그 계집을 몰아내야 한다. 공포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다미의 오두막으로 몰려갔습니다. 불길한 계집은 썩 물러가라. 다미는 문 밖에 소란에 공포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다 무영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밀어 자신 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루한 농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수년간 전장을 누비며 수천의 병사를 호령했던 그의 기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횃불을 든 군중의 맨 앞줄부터 가장 뒤에 있는 황 촌장까지 차갑고 무거운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살갗의 기운은 아니었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군중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알아누웠던 외지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눈빛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황 촌장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뭐냐? 저놈도 한패다. 어서 저놈들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영 뒤에 숨어 떨고 있던 다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건한 등 뒤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황 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죄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날 밤 아이의 생명을 불렀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광기에 휩싸였던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미 아씨는 마녀가 아닙니다. 박서방댁이 건강해진 아이를 업고 군중을 해치며 달려나와 다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황 촌장이 포기했던 목숨을 살려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하나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소. 나도 지난 가을 다미아 씨가 몰래 준 약초 덕에 기침을 멎었소. 우리 할멈도 다미아 씨가 뜸을 떠줘서 허리를 폈다오. 그들은 모두 다미에게 남몰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황 촌장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풍잎 귀신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풍잎 의원 혹은 산골 의원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그녀를 찾아와 병을 보였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미의 망가진 울타리를 고쳐주었 더 많은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묵묵히 다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밤늦도록 약초를 다듬으면 그는 옆에서 묵묵히 약절구를 찧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초를 정리하는 다미를 보며 무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있던 북쪽에서는 단풍잎을 길한 징조로 여깁니다. 겨울을 이겨낼 힘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그의 시선은 그녀의 뺨이 아닌 그녀의 맑은 눈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자락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검은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돌았던 역병은 많은 노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촌장 내 곳간에는 인삼과 녹용이 썩어 나간다던데. 그래. 정작 우리에게는 곰팡이 쓴 약재 뿌리만 비싸게 팔아넘겼지. 분노와 원망이 쌓여가던 어느 날, 낯선 행색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심한 기침을 하며 황 촌장의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 촌장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썩은 도라지 몇 부리를 던져주며 엽전 한 양을 요구했습니다. 사내는 돈이 없다며 사정했지만 황 촌장은 그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썩 꺼져라. 어디서 거지 같은 병자가 재수를 없게.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근방에 다른 의원은 없느냐고 물었고 사람들은 주저하며 산비탈의 다민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미의 오두막에 당도했습니다. 다미는 처음 보는 사내였지만 지체 없이 그를 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맥을 짚어보더니 며칠간 정성껏 달인 탕약을 먹였습니다. 무영은 낯선 사내를 경계하면서도 다미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물을 데우고 약재를 날랐습니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사내가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시는구려. 무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을 상징하는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나는 역병이 휩쓴 이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부정을 적발하라는 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다미와 무영은 놀라움에 굳어졌습니다. 박어사는 다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의 인술에 깊이 감복했소. 쌀한 톨 받지 않고 나를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더군. 그는 무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알았소. 백성을 지키는 그 기백 칭찬할 만하오. 그날 오후 박어사는 관군을 이끌고 황 촌장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황 촌장은 역병이 도는 동안 귀한 약재를 독점하고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한 죄, 백성들의 고혈을 짠 죄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곳간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에게 팔지 않고 쌓아두었던 수많은 약재와 곡식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황 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무영이 바람처럼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영은 단숨에 그를 제압하여 관군에게 넘겼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들은
모두 제 주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부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다미가 살던 위태로운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지어준 단단하고 아늑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약방이 딸려 있어 그 앞에는 무영이 일군 약초밭이 산비탈을 따라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풍잎 의원의 명성은 널리 퍼져 이제는 한양에서까지 그녀의 인수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영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 산골 마을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인 그림자 없는 무영,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치는 든든한 스승이자 다미의 곁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달빛이 교교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미와 무영은 새 집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람에 실려오는 향긋한 약초 내음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다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처음 보았을 때 공포를 느꼈던 그 붉은 단풍잎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 자국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정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 믿었소. 그의 시선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허나 나는 틀렸소. 나를 살린 것, 이 마을을 다시 살린 것도 결국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소. 내게 이것은 흉이 아니오. 이 세상 그 어떤 꽃잎보다도 강인하고 아름다운 잎사귀요. 다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린 따뜻한 방 안에서 응애, 응애 하고 맑은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개의 부서졌던 영혼이 만나 마침내 가장 완전한 하나의 생명을 피워낸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그들의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는 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을 보세요. 어느새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네요. 진정한 사랑이란 또 진정한 의술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화려하게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인내하며 함께 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길.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밤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격이지요.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제가 들려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이 땅 어딘가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찬바람이 마른 억새 사이를 스치며 울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산비탈, 다른 집들과는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초가집 한 채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처마 밑에는 온갖 약초들이 가지런히 매달려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짙고 쌉싸름한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방 안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묵묵히 약절구를 찍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다미였습니다. 다미는 온종일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말리고 빻았습니다. 쿵, 쿵 울리는 절구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말벗인 듯 했습니다.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여인의 왼쪽 뺨을 뒤덮은 커다란 붉은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꼭 설이 맞은 단풍잎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붉은 점을 불길하다 여겨 다미를 단풍잎 귀신이라 부르며 쉬쉬했습니다. 멀리 마을 안쪽에서는 안악들의 다듬이 소리와 함께 저녁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며 웃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언제나 다미의 집 울타리 앞에서 뚝 그치곤 했습니다. 다미는 말없이 절구지를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뱃돌 아래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과 쌀쌀한 날씨에도 꿋꿋이 자라나는 저 밭두렁의 약초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미는 직접 캐서 말린 약초 뿌리를 지게에 가득 지고 이른 아침 장터로 향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터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비릿한 마른 생선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 왁자지껄한 흥정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다미가 들어서자 그녀의 주변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뺨을 힐끔거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다미는 애써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가운데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약재상을 독점하고 있는 황 촌장이 건너편 박서방 댁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외상을 달라고 해 내년 새끼가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당장 약값을 내놓지 않으면 내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갈 줄 알아. 박서방 댁은 어린아이를 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촌장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가 밤새 불덩이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읍내에서 품삯을 받아오면 그때는 꼭 흑흑. 황 촌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내민 빈손을 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내년 딱한 사정 들어주다간 내 곡간이 거덜나겠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누구 하나 감히 황 촌장에게 맞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 촌장의 눈을 피해 조용히 박서방 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게에서 정성껏 다듬어 종이에 싼 꾸러미 하나를 몰래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데 쓰는 아주 귀한 뿔이었습니다. 박서방 댁이 고마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을 때 매섭게 그들을 지켜보던 황 촌장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 재수 없는 것이 남의 장사를 망치려 들어. 황 촌장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다미의 지게를 발로 찼습니다. 수십 일간 정성 들여 말린 약초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내년에 그 불길한 낯짝 때문에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드는 게다 감히 내 귀한 약재 앞에서 알짱거려 당장 이 장터에서 꺼지지 못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둘러쌌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흙먼지가 묻은 약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나 분노보다 더 깊은 체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흙이 묻은 약초를 쓸어 담는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겪은 수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혹독한 겨울이 산자락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더 이상 마른 억새 사이를 스치지 않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미불처럼 세상을 하얗게 덮는가 싶더니 이내 맹렬한 눈보라로 변해한 지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미는 낡은 초가집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리자 지프로 엮은 줄로 문틈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땔감이 떨어져 방 안에 냉기는 밖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굴러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일까?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 늘 약초를 캐러 가던 그 길 어귀에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보라에 쓰러진 나무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눈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그 형체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그를 오두막 안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다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남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찢어진 옷은 분명 값비싼 비단이었으나 지금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되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가슴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상처는 이미 흉측하게 골마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눈밭을 물들였던 것입니다. 다미는 곧장 마지막 남은 장작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술병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내고 늘 곁에 두던 약초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지혈을 하고 고름을 빼내는 약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어 상처에 정성껏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쓴 해독 약재들을 골라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곧 피비린내 대신 씁쓸한 약초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방 안을 헤매다 등불 아래 앉아 약을 적고 있는 다미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뺨을 뒤덮은 붉은 단풍잎 점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훈련된 자의 경계심과 본능적인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도 없었고 이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미는 그저 묵묵히 달인 약을 조금씩 그의 입에 부어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다미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끓인 물로 그의 몸을 닦아주고 묽은 보리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고 조심스럽게 상처에 붕대를 갈았습니다. 남자는 깨어났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다는 듯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미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비좁은 오두막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미가 약초를 써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남자는 한양의 무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날 밤, 다시는 그 무엇도 마음에 담지 않으리라. 정칭이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맹세와 달리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다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약초를 다듬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삭이듯 겨우내 잘 버텨주었구나 하고 다정하게 말을 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밤늦도록 등불 아래 앉아 자신의 찢어진 비단옷을 꼼꼼하게 꿰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깊은 밤, 아궁이 아붕크리고 앉아 가만히 불씨를 바라보며 내쉬는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붉은 점은 처음 보았을 때의 흉측함 대신 그저 그녀의 일상, 그녀의 고단함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무영의 상처는 다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꾸준히 나아갔지만 세상의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오두막 안에서 각자의 침묵을 지키며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밖에서는 거친 바람 소리보다 더 절박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다미아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장터에서 만났던 박서방댁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미는 망설임 없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보라와 함께 박서방댁이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아이는 축 늘어져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황 촌장의 약을 사흘이나 다려 먹였는데 하도가 없어요. 이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그녀는 다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무영은 방구석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회복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잠시 창백해진 아이의 입술을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방 안쪽의 작은 나무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괴짝 가장 깊숙한 곳, 고운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마디만한 작지만 단단한 산삼이었습니다. 무영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정도의 산삼이라면 한양의 귀족들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미는 가장 아끼던 그 산삼을 주저없이 약탕기에 넣고 물을 부어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그녀는 박서방댁의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작은 손과 발을 쉴 새 없이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야, 이 산만 넘으면 꽃 피는 봄이 온단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정직한 목소리에는 간절한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궁궐의 어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약재를 쓰고 복잡한 의술을 논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다미의 눈에 서린 저 절박함과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보았지만 다미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다미는 아이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려 뜨거운 약물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멈춘 듯했던 아이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콜록콜록 아이가 거친 기침과 함께 검붉은 것을 토해내고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방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다미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다미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냈다는 소문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황 촌장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감히 그 재수 없는 계집이 내 밥줄을 끊으려 해 자신의 약이 쓸모없었다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장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단풍잎 귀신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황 촌장은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그것은 요사스러운 주술입니다. 그 계집이 아이의 병을 일부러 악화시켰다가 제물로 바치려던 산신령을 달래서 살려낸 척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뺨에 있는 흉측한 자국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각기였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전염병보다 빨랐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황 촌장의 말에
쉽게 선동되었습니다. 맞아. 그 계집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 당장 그 계집을 몰아내야 한다. 공포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다미의 오두막으로 몰려갔습니다. 불길한 계집은 썩 물러가라. 다미는 문 밖에 소란에 공포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다 무영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밀어 자신 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루한 농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전장을 누비며 수천의 병사를 호령했던 그의 기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횃불을 든 군중의 맨 앞줄부터 가장 뒤에 있는 황 촌장까지 차갑고 무거운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살삿의 기운은 아니었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군중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알아누웠던 외지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눈빛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황 촌장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뭐냐? 저놈도 한패다. 어서 저놈들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영 뒤에 숨어 떨고 있던 다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건한 등 뒤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황 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죄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날 밤 아이의 생명을 불렀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광기에 휩싸였던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미 아씨는 마녀가 아닙니다. 박서방댁이 건강해진 아이를 업고 군중을 해치며 달려나와 다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황 촌장이 포기했던 목숨을 살려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하나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소. 나도 지난 가을 다미아 씨가 몰래 준 약초 덕에 기침을 멎었소. 우리 할멈도 다미아 씨가 뜸을 떠줘서 허리를 폈다오. 그들은 모두 다미에게 남몰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황 촌장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풍잎 귀신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풍잎 의원 혹은 산골 의원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그녀를 찾아와 병을 보였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미의 망가진 울타리를 고쳐주었 더 많은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묵묵히 다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밤늦도록 약초를 다듬으면 그는 옆에서 묵묵히 약절구를 찧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초를 정리하는 다미를 보며 무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있던 북쪽에서는 단풍잎을 길한 징조로 여깁니다. 겨울을 이겨낼 힘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그의 시선은 그녀의 뺨이 아닌 그녀의 맑은 눈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자락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해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검은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돌았던 역병은 많은 노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황 촌장네 곳간에는 인삼과 녹용이 썩어 나간다던데. 그래,
정작 우리에게는 곰팡이 쓴 약재 뿌리만 비싸게 팔아넘겼지. 분노와 원망이 쌓여가던 어느 날, 낯선 행색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심한 기침을 하며 황 촌장의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 촌장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썩은 도라지 몇 부리를 던져주며 엽전 한 양을 요구했습니다. 사내는 돈이 없다며 사정했지만 황 촌장은 그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썩 꺼져라. 어디서 거지 같은 병자가 재수를 없게.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근방에 다른 의원은 없느냐고 물었고 사람들은 주저하며 산비탈에 담인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담이의 오두막에 당도했습니다. 담이는 처음 보는 사내였지만 지체 없이 그를 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맥을 짚어보더니 며칠간 정성껏 달인 탕약을 먹였습니다. 무영은 낯선 사내를 경계하면서도 담이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물을 데우고 약재를 날랐습니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사내가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시는구려. 무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을 상징하는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나는 역병이 휩쓴 이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부정을 적발하라는 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담이와 무영은 놀라움에 굳어졌습니다. 박어사는 담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의 인술에 깊이 감복했소. 쌀 한 톨 받지 않고 나를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더군. 그는 무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알았소. 백성을 지키는 그 기백 칭찬할 만하오. 그날 오후 박어사는 관군을 이끌고 황 촌장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황 촌장은 역병이 도는 동안 귀한 약재를 독점하고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한 죄, 백성들의 고혈을 짠 죄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곳간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에게 팔지 않고 쌓아두었던 수많은 약재와 곡식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황 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무영이 바람처럼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영은 단숨에 그를 제압하여 관군에게 넘겼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들은 모두 제 주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부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담이가 살던 위태로운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지어준 단단하고 아늑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약방이 딸려 있었고 그 앞에는 무영이 일군 약초밭이 산비탈을 따라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풍잎 의원의 명성은 널리 퍼져 이제는 한양에서까지 그녀의 인수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영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 산골 마을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인 그림자 없는 무영,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치는 든든한 스승이자 담이의 곁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달빛이 교교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이와 무영은 새 집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람에 실려오는 향긋한 약초 내음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담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처음 보았을 때 공포를 느꼈던 그 붉은 단풍잎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 자국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정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 믿었소. 그의 시선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허나 나는 틀렸소. 나를 살린 것, 이 마을을 다시 살린 것도 결국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소.
내게 이것은 흉이 아니오. 이 세상 그 어떤 꽃잎보다도 강인하고 아름다운 잎사귀요. 다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린 따뜻한 방 안에서 응애, 응애 하고 맑은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개의 부서졌던 영혼이 만나 마침내 가장 완전한 하나의 생명을 피워낸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그들의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는 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을 보세요. 어느새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네요. 진정한 사랑이란 또 진정한 의술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화려하게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인내하며 함께 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길.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밤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격이지요.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제가 들려줄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이 땅 어딘가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찬바람이 마른 억새 사이를 스치며 울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산비탈, 다른 집들과는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초가집 한 채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처마 밑에는 온갖 약초들이 가지런히 매달려 싸늘한 공기 속에서도 짙고 쌉싸름한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방 안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묵묵히 약절구를 찍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담이었습니다. 담이는 온종일 말없이 약초를 다듬고 말리고 빻았습니다. 쿵, 쿵 울리는 절구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말벗인 듯 했습니다.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여인의 왼쪽 뺨을 뒤덮은 커다란 붉은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꼭 설이 맞은 단풍잎이 그대로 내려앉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붉은 점을 불길하다 여겨 담이를 단풍잎 귀신이라 부르며 쉬쉬했습니다. 멀리 마을 안쪽에서는 안악들의 다듬이 소리와 함께 저녁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들며 웃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언제나 담이의 집 울타리 앞에서 뚝 그치곤 했습니다. 담이는 말없이 절구질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뱃돌 아래서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과 쌀쌀한 날씨에도 꿋꿋이 자라나는 저 밭두렁의 약초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담이는 직접 캐서 말린 약초 뿌리를 지게에 가득 지고 이른 아침 장터로 향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터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비릿한 마른 생선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 왁자지껄한 흥정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담이가 들어서자 그녀의 주변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뺨을 힐끔거리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담이는 애써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가운데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약재상을 독점하고 있는 황 촌장이 건너편 박 서방댁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외상을 달라고 해 내년 새끼가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당장 약값을 내놓지 않으면 내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갈 줄 알아. 박서방 댁은 어린아이를 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촌장 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가 밤새 불덩이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읍내에서 품삯을 받아오면 그때는 꼭 흑흑. 황 촌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내민 빈손을 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내년 딱한 사정 들어주다간 내 곶간이 거덜나겠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누구 하나 감히 황 촌장에게 맞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 촌장의 눈을 피해 조용히 박서방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게에서 정성껏 다듬어 종이에 싼 꾸러미 하나를 몰래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열을 내리는 데 쓰는 아주 귀한 뿔이었습니다. 박서방댁이 고마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을 때 매섭게 그들을 지켜보던 황 촌장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 재수없는 것이 남의 장사를 망치려 들어. 황 촌장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다미의 지게를 발로 찼습니다. 수십일간 정성 들여 말린 약초들이 흙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내년에 그 불길한 낯짝 때문에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드는 게다 감히 내 귀한 약재 앞에서 알짱거려 당장 이 장터에서 꺼지지 못해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둘러쌌습니다.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흙먼지가 묻은 약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이나 분노보다 더 깊은 체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흙이 묻은 약초를 쓸어 담는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겪은 수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혹독한 겨울이 산자락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더 이상 마른 억새 사이를 스치지 않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미불처럼 세상을 하얗게 덮는가 싶더니 이내 맹렬한 눈보라로 변해한 지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미는 낡은 초가집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흔들리자 지프로 엮은 줄로 문틈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땔감이 떨어져 방 안에 냉기는 밖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차를 내는 듯한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굴러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일까?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 늘 약초를 캐러 가던 그 길 어귀에 검은 형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보라에 쓰러진 나무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눈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그 형체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그를 오두막 안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다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남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찢어진 옷은 분명 값비싼 비단이었으나 지금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되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가슴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상처는 이미 흉측하게 골마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눈밭을 물들였던 것입니다. 다미는 곧장 마지막 남은 장작을 털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술병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내고 늘 곁에 두던 약초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지혈을 하고 고름을 빼내는 약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어 상처에 정성껏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쓴 해독 약재들을 골라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곧 피비린내 대신 씁쓸한 약초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방 안을 헤매다 등불 아래 앉아
약을 적고 있는 다미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뺨을 뒤덮은 붉은 단풍잎 점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훈련된 자의 경계심과 본능적인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도 없었고 이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미는 그저 묵묵히 달인 약을 조금씩 그의 입에 부어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다미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끓인 물로 그의 몸을 닦아주고 묽은 보리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고 조심스럽게 상처에 붕대를 갈았습니다. 남자는 깨어났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아무것도 담고 싶지 않다는 듯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미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비좁은 오두막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미가 약초를 써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남자는 한양의 무관,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그날 밤, 다시는 그 무엇도 마음에 담지 않으리라. 정칭이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맹세와 달리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다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약초를 다듬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삭이듯 겨우내 잘 버텨주었구나 하고 다정하게 말을 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밤늦도록 등불 아래 앉아 자신의 찢어진 비단옷을 꼼꼼하게 꿰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깊은 밤, 아궁이 아붕크리고 앉아 가만히 불씨를 바라보며 내쉬는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붉은 점은 처음 보았을 때의 흉측함 대신 그저 그녀의 일상, 그녀의 고단함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무영의 상처는 다미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꾸준히 나아갔지만 세상의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오두막 안에서 각자의 침묵을 지키며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문을 절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밖에서는 거친 바람 소리보다 더 절박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다미아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장터에서 만났던 박서방댁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미는 망설임 없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보라와 함께 박서방댁이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아이는 축 늘어져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황 촌장의 약을 사흘이나 다려 먹였는데 하도가 없어요. 이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그녀는 다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무영은 방구석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회복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잠시 창백해진 아이의 입술을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방 안쪽의 작은 나무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괴짝 가장 깊숙한 곳, 고운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마디만한 작지만 단단한 산삼이었습니다. 무영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정도의 산삼이라면 한양의 귀족들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미는
가장 아끼던 그 산삼을 주저없이 약탕기에 넣고 물을 부어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약이 끓는 동안 그녀는 박서방댁의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작은 손과 발을 쉴 새 없이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이 산만 넘으면 꽃 피는 봄이 온단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정직한 목소리에는 간절한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궁궐의 어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약재를 쓰고 복잡한 의술을 논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다미의 눈에 서린 저 절박함과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보았지만 다미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다미는 아이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려 뜨거운 약물을 한 숟가락씩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멈춘 듯 했던 아이의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콜록콜록 아이가 거친 기침과 함께 검붉은 것을 토해내고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방 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 다미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다미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냈다는 소문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황 촌장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감히 그 재수 없는 계집이 내 밥줄을 끊으려 해 자신의 약이 쓸모없었다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장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단풍잎 귀신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황 촌장은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그것은 요사스러운 주술입니다. 그 계집이 아이의 병을 일부러 악화시켰다가 제물로 바치려던 산신령을 달래서 살려낸 척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뺨에 있는 흉측한 자국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각기였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전염병보다 빨랐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황 촌장의 말에 쉽게 선동되었습니다. 맞아. 그 계집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 당장 그 계집을 몰아내야 한다. 공포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다미의 오두막으로 몰려갔습니다. 불길한 계집은 썩 물러가라. 다미는 문 밖에 소란에 공포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다 무영의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밀어 자신 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루한 농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전장을 누비며 수천의 병사를 호령했던 그의 기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횃불을 든 군중의 맨 앞줄부터 가장 뒤에 있는 황 촌장까지 차갑고 무거운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살갗의 기운은 아니었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군중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알아누웠던 외지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눈빛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황 촌장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뭐냐? 저놈도 한패다. 어서 저놈들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영 뒤에 숨어 떨고 있던 다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무영의 굳건한 등 뒤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황 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이 죄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날 밤 아이의 생명을 불렀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광기에 휩싸였던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미아 씨는 마녀가 아닙니다. 박서방댁이 건강해진 아이를 업고 군중을 헤치며 달려나와 다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황 촌장이 포기했던 목숨을 살려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군중 속에서 하나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소. 나도 지난 가을 다미아 씨가 몰래 준 약초 덕에 기침을 멎었소. 우리 할멈도 다미아 씨가 뜸을 떠줘서 허리를 폈다오. 그들은 모두 다미에게 남몰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황 촌장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다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풍잎 귀신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풍잎 의원 혹은 산골 의원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그녀를 찾아와 병을 보였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미의 망가진 울타리를 고쳐주어 더 많은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묵묵히 다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밤늦도록 약초를 다듬으면 그는 옆에서 묵묵히 약절구를 찧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초를 정리하는 다미를 보며 무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있던 북쪽에서는 단풍잎을 길한 징조로 여깁니다. 겨울을 이겨낼 힘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그의 시선은 그녀의 뺨이 아닌 그녀의 맑은 눈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자락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들이 검은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돌았던 역병은 많은 노인과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황 촌장네 곳간에는 인삼과 녹용이 썩어 나간다던데. 그래. 정작 우리에게는 곰팡이 쓴 약재 뿌리만 비싸게 팔아넘겼지. 분노와 원망이 쌓여가던 어느 날 낯선 행색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심한 기침을 하며 황 촌장의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 촌장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썩은 도라지 몇 뿌리를 던져주며 엽전 한 양을 요구했습니다. 사내는 돈이 없다며 사정했지만 황 촌장은 그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썩 꺼져라. 어디서 거지 같은 병자가 재수를 없게.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근방에 다른 의원은 없느냐고 물었고 사람들은 주저하며 산비탈의 다민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미의 오두막에 당도했습니다. 다미는 처음 보는 사내였지만 지체 없이 그를 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맥을 짚어보더니 며칠간 정성껏 달인 탕약을 먹였습니다. 무영은 낯선 사내를 경계하면서도 다미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물을 데우고 약재를 날랐습니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사내가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시는구려. 무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을 상징하는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나는 역병이 휩쓴 이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부정을 적발하라는 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다미와 무영은 놀라움에 굳어졌습니다.
박어사는 다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의 인술에 깊이 감복했소. 쌀 한 톨 받지 않고 나를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신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더군. 그는 무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빛을 보니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알았소. 백성을 지키는 그 기백, 칭찬할 만하오. 그날 오후 박어사는 관군을 이끌고 황 촌장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황 촌장은 역병이 도는 동안 귀한 약재를 독점하고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한 죄, 백성들의 고혈을 짠 죄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곳간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에게 팔지 않고 쌓아두었던 수많은 약재와 곡식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황 촌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무영이 바람처럼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영은 단숨에 그를 제압하여 관군에게 넘겼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들은 모두 제 주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부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다미가 살던 위태로운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지어준 단단하고 아늑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약방이 딸려 있었고 그 앞에는 무영이 일군 약초밭이 산비탈을 따라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풍잎 의원의 명성은 널리 퍼져 이제는 한양에서까지 그녀의 인수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영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 산골 마을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인 그림자 없는 무영,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치는 든든한 스승이자 다미의 곁을 지키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달빛이 교교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미와 무영은 새 집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람에 실려오는 향긋한 약초 내음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다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처음 보았을 때 공포를 느꼈던 그 붉은 단풍잎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 자국을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정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 믿었소. 그의 시선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허나 나는 틀렸소. 나를 살린 것, 이 마을을 다시 살린 것도 결국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소. 내게 이것은 흉이 아니오. 이 세상 그 어떤 꽃잎보다도 강인하고 아름다운 잎사귀요. 다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린 따뜻한 방 안에서 응애, 응애 하고 맑은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개의 부서졌던 영혼이 만나 마침내 가장 완전한 하나의 생명을 피워낸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나 그들의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는 방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을 보세요. 어느새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네요. 진정한 사랑이란 또 진정한 의술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화려하게 겉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인내하며 함께 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길.